안녕하십니까. 한티역 2번 7구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박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의사나 환자나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고민을 합니다. 의사인 저 자신도 비만 환자에게 다이어트 식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가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 대부분이 사실 음식, 즉 영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직접 마트에 가서 식재료 상품을 사진으로 담아 놓은 곳이 있어서 정리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립니다. 한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먹는 음식을 줄이려면 우선 소금과 설탕과 같은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을 피해야 하는 것은 소금을 피해야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체 재료로서 설탕을 선택하게 되죠.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비만 및 체중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 음식물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조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을 대신해서 음식의 맛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비만과 체중의 증가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소금과 설탕은 이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제재로 식초를 주목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소금의 일일 섭취량을 최대 5g, 즉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정했고요. 설탕을 통해 얻는 에너지원을 총 에너지 섭취분의 10% 미만, 즉 50g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의 혀의 맛을 감각 분포를 잠시 보면 짠맛은 이렇게 이제 혀 끝부터 이렇게 이제 혀 뿌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맛은 혀의 앞에 혀 끝에서 좀 있고요. 신맛은 혀의 양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쓴맛은 혀 이제 뒤에 뿌리 쪽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은 혀 끝뿌리, 신맛은 양옆 측면 끝뿌리, 쓴맛은 혀 뒤쪽 뿌리, 짠맛은 혀 전체에 이렇게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짠맛은 소금이고 단맛은 설탕이고 신맛은 이제 식초겠는데 우리가 식초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소금과 설탕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대체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떤 소금을 설치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정제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천일염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제 소금은 순수한 NaCl로서 무진장 쌉니다. 천일염은 NaCl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많이 짜진 않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저염식이나 저식단 전략이 있어요. 김치나 젓갈이나 절인 음식 등의 소비를 이제 첫째 줄이고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소금을 사용하시고 식초나 과일 소스, 향신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는 방법, 그리고 음식은 가급적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로 더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치를 먹는데도 전략이 있습니다. 왼쪽은 물김치, 오른쪽은 이제 김치죠. 물김치는 이제 소금이나 나트륨 함량이 적기 때문에 절대 드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는 이제 이런 김치를 먹는 쪽으로 하면 소금을 덜 먹겠죠.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설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커피숍에서 보통 이제 제공하는 설탕, 하얀 설탕, 갈색 설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5g입니다. 20칼로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설탕 중에서도 백설탕, 흑설탕, 갈색 설탕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갈색 설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듯이 다른 건 다 나트륨만 있는데 갈색 설탕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색 설탕이 더 비싸기도 합니다. 시중에 이제 설탕 0%라는 제품인데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올리고당이라든가 조청살엿이 이제 보통 설탕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측에는 조청살엿 같은 경우는 메가당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메가당은 포당 구조로 되어 있고 설탕은 포당 과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럽 같은 게 다 설탕이죠. 유당은 포당, 저당으로 되어 있어요. 올리고당이라든가 쌀엿 같은 경우는 메가당을 쓰기 때문에
설탕이 0%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당의 경우에는 장 내 흡수율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적게 먹자는 데는 이 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로스 설탕이라고 있는데 이건 설탕이긴 한데 자이로스를 넣어서 흡수율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자이로스 설탕 흡수 억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붙여놨습니다. 설탕은 장에서 설탕 분해 요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돼서 몸에 흡수가 됩니다. 자이로스는 설탕이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설탕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줄여준다는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식초를 보겠습니다. 식초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발사믹식초, 현미식초가 있겠는데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소금과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에 직접 식초를 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식재를 복합적으로 만들면 식감이 더 좋고 식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식감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양파하고 익스트라 버진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가지고 이제 볶으면 소금과 설탕이 대체 재료로서 이제 좋습니다. 이거 강추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금과 설탕이 대체 재료로서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는 100g 속에 소금, 즉 나트륨 5g이 있고요. 또 하나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과 신맛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대추 토마토를 사셔야 돼요. 완숙 토마토는 썰어서 올리브유하고 볶아서 소금과 설탕 대용으로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